네,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자, 오늘 지금 영상 촬영 시간 기준은 10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52분자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로 약간의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 반도체 쪽도 좀 안 좋습니다. 다만 SK 하이닉스 쪽은 좀 괜찮고요. 그리고 LG엔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대로 지금 배터리 업종들에서 하락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업황 문제가 아니라 약간 자연스러운 수익 실현, 조정의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막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하락이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하반기 그리고 25년도까지 2차 전지의 업황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실제로 그렇게 주가도 나아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는 또 어떻게 업황이 개선되었나를 근거를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왜 배터리 전방 산업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냐를 따지고 봤을 때, 사실 요번 하반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공급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배터리사들의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6월 21일처럼 BMW가 노스볼트 계약 파기를 2조 정도 했었죠. 근데 이건 어디로 갔어요? 삼성 SDI 쪽으로 수주가 갔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노스볼트는 직원의 20%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배터리사만큼 효율이 잘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공장 증설에 대한 것도 딜레이 되고, 수주 납품에 대해서도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직원 감원까지 할 수밖에 없는 외국 기업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 한국 기업의 배터리 셀들 그리고 제조사들은 지금 경쟁력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7월 2일 같은 경우에도 LG엔솔이 르노양으로 39GW시 공급 계약 체결을 받아놨었죠. 자, 그리고 10월 6일에는 어때요? LG엔솔에서 12월부터 테슬라 쪽으로 4욕 라인들 배터리 양산 그리고 발주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테슬라에서 자체적으로 건식 공정 도입하고 4680 배터리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 어떡하나라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역시 이 배터리 제조에서는 그러한 디테일, 세부적인 기술력들이 너무나도 까다롭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에서 수직 계열을 하는 거 물론 좋죠. 좋은데 그만큼 배터리 기술을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한국 쪽으로 발주를 넣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됐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쪽으로도 12월부터 발주가 나갈 예정입니다. 뭐 공식적으로 공시가 나온 건 아니지만 일단 뉴스에서도 나왔고 거의 오피셜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슬라 쪽으로 자육 배터리 라인 LG엔솔이 납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납품하는 공장은 어디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충북 오창 공장에서 납품을 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10월 8일에는 어때요? LG엔솔에서 벤츠향으로 또 50.5GW씩 공급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자, 계약 규모는 정확히 기업에서 밝히지는 않아요. 배터리 장비 업체나 제조사나 뭐 여러 배터리 공급사에서는 계약 규모는 정확히 밝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공급 계약 규모를 봤을 때는 수조 원대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벤츠 쪽에서는 중국 배터리 계열사를 엄청 많이 씁니다. 자, EQE 라인 밑으로 보시면은 전부 다 CATL이랑 파라시스 배터리를 다 쓰고 있어요. 그 위에 EQABC 같은 경우에는 LG엔솔 그리고 CATL 조금 쓰고 SK온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에서도 중국 배터리를 쓰면서 화재가 발생한 건도 있고, 그런 안정성 문제 때문에 벤츠도 약간 눈치껏 약간 한국 기업의 배터리를 조금 더 수주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배터리의 위상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러한 유명한 자동차 업체에서도 한국 배터리를 써야 안정성이 더 높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글로벌하게 계속해서 한국 배터리의 수주가 물밀려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부분에서는 이제 한국 배터리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시사하는 공급 계약이고, 사실 중국 배터리가 원가력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기술력 부분에서는 한국 배터리를 아직 따라잡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들어오는 이러한 공급 계약들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자, 실제로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실적도 컨센서스 대비 6% 상회를 해주는 결과를 보여줬죠. 자, 그래서 배터리 업황 자체에서도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인식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추가로 지금 반도체도 어느 정도 많이 꺾여 있는 상태에서 2차 전지가 다시 치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만, 사실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바이오 강세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유한양행이라던가 유한양행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오늘도 신고가를 쓰려고 했지만 중간에 떨어지면서 지금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태고, 그 외에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계속해서 바이오 종목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차전지에 수급이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죠.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장기 추세를 계속해서 타 나가고 있죠.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조금 나와주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부진했었다가 다시 좀 상승 흐름을 가져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지금 장기 평선 위로 올라와 주자마자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도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오늘 또 저가를 썼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를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반도체를 보고 싶다고 한다면 SK 하이닉스 쪽이나 보는 게 낫지.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볼 때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는 뭐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이런 리튬 산업이 반등할 수 있는 이유들,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철강 쪽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우리는 잘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최근에 190조 이제 경기 부양책을 냈었다가 추가로 38조 원대 투자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시장에서는 반응이 좀 시큰둥했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190조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는 솔직히 190조보다는 더 높은 부양책 규모였었어야 돼요. 못해도 200조 이상은 나와줬어야 시장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 텐데 190조 다음에 좀 급격하게 부양책 규모가 좀 더 다운이 된 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날 10월 8일이었어요. 10월 8일에 홍콩 증시는 5에서 6%대 하락을 또 보이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사실은 뭐 중국 경기 부양책이 실시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중국의 부동산입니다. 자, 부동산 내수가 활성화되면은 뭐라 했죠? 철강에 대한 수요가 내수로 들어간다고 했죠. 부동산 내수로. 자, 그러면은 우리는 기존에 왜 한국 철강사들이 중국의 타격을 받았나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중국에서는 부동산 내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철강에 대한 수출을 늘렸어요. 내수로 소비할 게 없어지니까 외부로 팔아야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물량들이 값싼 철강들이 이제 한국 쪽으로 들어오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철강 업체들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철강이 내수로 가게 되면은 이 수출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국 철강 비용들을 협상할 때 나중에 뭐 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업체들과 협상을 할 때 비용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중국에 대한 값싼 물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한국에 대한 철강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수요가 늘어나면은 어떤다?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철강 쪽으로 되게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기차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라던가 아니면 성장률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리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2040년 동안 갈수록 8배까지 증가한다고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튬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국 탄산 리튬 가격을 좀 같이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탄산 리튬 가격이 저점을 찍고 계속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자, 리튬이 지금까지 쭉 하락을 하다가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했는데 사실 이 가격에서도 리튬 업체들은 적자를 보고 있는 가격입니다. 못해도 여기서 한 10% 정도 올라가줘야 리튬 업체에서는 그나마 본전이라도 쉴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리튬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리튬 공급 업체에서도 지금 공급량을 계속해서 조절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급이 조절되고 수요는 그대로거나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떻다 했죠?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이러한 균형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추가적으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시세 변동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할 수 있다,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튬 가격이 지금 7만 위안 언더로 다시 내려가기는 조금 힘들다 보고 있고요. 사실 이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8만 위안을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9만 위안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간 리튬 공급사에서는 공급량을 조절을 안 했었어요. 근데 CATL이나 엘버말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해서 리튬을 제한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내려가려면 다시 그 제한 사항을 풀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겠다고 오피셜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리튬 가격은 여기서 좀 하방이 제한되는 가격인 거는 분명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차전지나 철강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상태고 포스코홀딩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121선을 타고 지금 계속해서 지지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업황 자체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면 거래대금이 들어오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갔다고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224일선을 안정적으로 넘는다던가 아니면은 아예 바닥권에서 거래대금을 동반한 강한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를 매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224일선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아직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업황 자체는 괜찮지만 사실 주식의 주가와 이런 업황 같은 경우에 뭐 당연히 연동해서 봐야 되겠지만 근데 우리가 주가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주식에, 이 종목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종목의 추세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거래 대금이 없다면 업황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는 더 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때까지 이 기간 동안 거래 대금이 많아야 5천억이 터졌었어요. 근데 제대로 된 모멘텀을 타고 상승을 쭉 할 때는 어때요? 이거 한 방에 1조 3천억 들어오고 그 다음에 7,900억 들어오고 그 다음에 1조 5천억 들어오고 최대로 많이 터졌을 때가 2조 5천억이었어요. 자, 이러한 거를 봤을 때 바닥권에서 아니면은 좀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강하게 들어오는 날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거예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지금 가격에서 사실 뚜렷한 거래대금이 들어온 일은 2023년 7월 이후부터는 딱히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못해도 여기에서 5천억 원 이상의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줘야 그때부터 상승 추세에 제대로 된 시작이다라고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포스코홀딩스 보유자는 지켜볼 타이밍이고 사실 손절을 고려할 때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손절을 고려하면 안 되느냐? 업황은 개선됐고 그리고 철강과 리튬 모든 쪽으로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하방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사실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사실 지금 가격대에서는 조금씩 분할로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좀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마지막마다 이제 조금씩 무료 추천주를 좀 드릴 건데 제가 장기 추천주랑 단기 추천주를 나눠서 드릴 거예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좀 장기적이라고 하면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 고려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곧 뭐죠?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한 달 남았습니다. 자, 이 한 달 동안에 우리는 항상 실적 시즌마다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가 실적이 나왔을 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을 때 급등할 때 매도하는 약간 이런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조선업종들 사실 조선업종들 실적은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습니다. 왜? 수주 잔고가 지금 꽉 차 있기도 하고 예전에 좀 덤핑 수주들 약간 마진이 적었었던 수주들이 지금 다 쳐내고 이제 고마진 수주들이 납품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해서 개선될 거라고 공부를 많이 해왔고 저도 그리고 충분히 3분기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개월 남은 시점 지금 주가도 굉장히 좋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선주 분할 매수하시면은 11월 중순에 실적 발표 딱 나왔을 때 그때 좀 재미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채널에서 지금 메이크머니 채널에서 HD현대중공업을 메인으로 좀 밀고 있기도 했었지만 조선업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업사이드를 조금 더 높게 보고 싶다면은 조선 기자재 종목들 있죠. 성강밴드나 태강 같은 종목들 얘네들도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도 조선 빅사이클 때 올라갔을 때 같이 올라갔었고 지금도 이제 빅사이클이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상승은 아직 안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나 25년도까지 계속 들고 계시면 솔직히 2만 원, 2만 5천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이 발주 물량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승은 솔직히 실적 발표 이후부터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가져가서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HD현대중공업 솔직히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지금 가격에서 분할로 한 5% 비중으로 분할 매수하셔서 지금 18만 원 그리고 17만 원대까지 여기까지 한 5%, 한 10%까지 담아 보신 다음에 11월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충분히 반등 가능하니까 이때까지 한번 중장기 스윙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대 매수 무리 없습니다. 얘는 13,000원까지 여러분들이 하방 열어보시고
지금 가격대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하셔서 얘도 똑같이 5%, 5%, 10%이 정도 비중으로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11월 정확히 삼성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일이 11월 13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 약간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가격대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씩 매수해서 13,000원까지 열어보신 다음에 11월 13일 실적 발표 나오고 급등하면은 그때 이제 수익 실현해보는 약간 이런 그림도 그릴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은 만약에 몸이 덥다 싶으면 일주라도, 단 일주라도 괜찮으니까 한번 매수해 보시고 주가 추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 한 달 지나서 11월 13일 실적 발표 나서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성광밴드 이때 실적 발표했을 때도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100% 넘게 나왔었어요. 이때도 솔직히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솔직히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단기 전고점 분명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꼭 성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성광밴드 지금부터라도 조금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고 장기적으로 한 달 정도 11월 13일까지 끌고 가야 될 종목이니까 약간 중장기 스윙으로 보실 분들만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래대금이 한번 들어왔다가 안 들어오고 들어왔다가 안 들어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월봉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혹할 거예요. 자, 지금 주가는 지금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거래대금 보시면 월 거래대금이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가 이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실적 발표 추가적으로 나올 거를 대기를 하고 있죠. 근데 추가적으로 나오는 실적이 2분기 실적 대비 더 높다? 그러면은 솔직히 2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거래대금 그리고 실적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성광밴드는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대금 잘 들어왔고 추가적인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매수해 보실 분들은 지금 단계에서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성광밴드에 대한 코멘트 한번 드렸고 정확한 주가 추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거지만 11월 13일에 한 번 더 재확인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